고성능 태블릿이 필요하다.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사세요. 여러 앱을 동시에 띄워놓고 활용하고 싶다. 갤럭시 탭 시리즈 사세요. 오직 용도에 맞춰서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의 가장 큰 차이는 화면 비율에 있습니다. 아이패드는요 4:3 기반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탭은 16:9 기반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이런 영상의 대부분은 16:9 비율이죠. 갤럭시 탭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넷플릭스 영상을 꽉 찬 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이패드에서는 위아래에 두꺼운 검정색 바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로 화면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이패드 비율은 왜 쓸데없이 4:3이야?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A4 용지는 4:3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는 PDF 문서라던가 전자책, 악보 같은 문서 형태의 파일들을 꽉 채워서 볼 수 있는데 반해서 갤럭시 탭은 또 반대로 위아래에 빈 공간이 발생하겠죠. 자, 이렇게 나의 태블릿 사용 패턴이 유튜브나 영화 감상에 맞춰져 있다면 16:9 비율의 갤럭시 탭을 구매하는 게 화면 만족도가 훨씬 큽니다. 반면에 PDF 문서 기반으로 공부를 한다던가 독서, 악보 보기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4:3 비율의 아이패드가 화면 만족도가 훨씬 크겠죠. 화면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갤럭시 탭 S8 시리즈는 3가지 사이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1인치의 S8, 12.4인치의 S8 플러스, 14.6인치의 S8 울트라.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비교했을 때 갤탭 S8은 똑같은 11인치인데 비율만 다른 모습을 보이고요. S8 플러스는 12.4인치 크기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보다 크고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보다 작은데 실질적으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세로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가로 사이즈가 조금 더 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12.9인치와 가로 사이즈는 거의 똑같은데 세로 사이즈가 조금 좁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아이패드 프로 12.9보다 화면 크기가 큰 편인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세로 사이즈는 비슷하고 가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대충 사이즈에 대한 감이 오시나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면 갤럭시 탭 S8 울트라가 현존하는 하이엔드급 태블릿 중에서는 가장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무엇보다 큰 태블릿이 필요한 분이라면 S8 울트라를 능가하는 선택지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화면이 커졌으면 이 큰 화면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멀티태스킹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갤럭시 탭 S8 시리즈는 화면 분할에 있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러 앱을 동시에 띄워놓을 때 원하는 크기, 원하는 비율, 원하는 배치에 맞게 화면을 2분할, 3분할, 가로 분할, 세로 분할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멀티 윈도우를 여러 개 띄워놓을 수도 있고 덱스 모드를 활용해서 마치 컴퓨터처럼 여러 창을 늘어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반면에 아이패드는요, 이 멀티태스킹 상태가 좀 처참합니다. 아이패드의 독자적인 멀티태스킹 기능 스플릿 뷰라는 게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화면 비율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화면 비율을 조절하려고 가운데 바를 옮기면 내가 원하는 비율로 화면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반반 아니면 완전 좁은 화면. 이 두 가지밖에 지원하지 않고요. 심지어 이게 좌우 분할만 가능하고 상하 분할이 안 됩니다. 적어도 세로로 돌렸을 때는 상하 분할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줘요. 세로 화면인데도 무식하게 이 좁은 세로에서 좌우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 경험을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플이 왜 이런 설계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스플릿 뷰를 지원하지 않아서 전체 화면이 아니면 못 쓰는 앱이 수두룩합니다. 게임 앱들이 특히나 이래요. 스플릿 되는 어플도 제한적이고 방향도 고정됩니다. 위아래로 스플릿이 가능해서 위로 유튜브, 아래의 게임 이 정도만 가능했으면 아이패드 안 팔았을지도 몰라요 라는 갤럭시 탭 신규 유저분의 리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방치형 게임이 워낙 많이 나와서 게임 돌리면서 딴짓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태블릿을 사용할 때 멀티태스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아이패드보다는 갤럭시 탭 시리즈가 훨씬 유용할지도 모릅니다. 애플에서 최근에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새로운 멀티태스킹 기능을 내놓긴 했어요. 스플릿 뷰보다는 훨씬 자유도 있는 화면 분할이 가능해졌는데 예뻐요. 애플 특유의 부드러운 인터페이스로 화면이 부드럽게 슝슝 줄어들고 슝슝 늘어나고 싹 옆으로 가고 옆으로 보내면은 뒤에 있던 게 자동으로 이렇게 오고 이런 예쁜 모션을 구현해 주기는 했는데 불편해요. 나는 그냥 창 선택하고 크기 늘리고 딱딱 옮겨놓고 싶은데 이 부드러운 모션 때문에 오히려 터치를 몇 번씩이나 해야 내가 필요한 화면 배치를 만들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멀티태스킹은 갤럭시 탭이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게 태블릿의 성능입니다. 갤럭시 탭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S8 울트라 모델의 멀티코어 성능이 M1 아이패드 프로의 멀티코어 성능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 시리즈에서 가장 보급형 막내 모델인 아이패드 9세대의 성능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성능면으로 보면은 아이패드가 진짜 완전 압승. 그래서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고사양 게임, 영상 편집 같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아이패드를 추천드립니다. 자, 거기다가 아이패드를 사면 꼭 사야 된다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림앱과 필기앱의 왕좌, 프로크리에이트와 굿노트. 근데 안타깝게도 갤럭시 탭에서는 이 두 가지 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갤럭시의 문제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태블릿 앱 생태계의 문제인데요. 웬만한 앱들은 다 있는데 가끔 가다가 너무 필요한 생산성 앱 하나가 없어서 아쉬운 경우가 이따금씩 있어요. 갤럭시 탭의 앱 생태계가 아주 살짝 아쉽다. 앱을 여러 개 띄워놓고 동시에 활용하는 일이 많지 않고 한 가지 단일 앱을 굉장히 고성능으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분들은 아이패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나는 이 넓은 화면에 앱을 2개, 3개, 4개 여러 개 띄워놓고 동시에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 하는 분들은 멀티태스킹이 잘 되어 있는 갤럭시 탭으로 가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겠죠. 가격 차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애플은 애플 펜슬을 팔아먹죠. 갤럭시 탭은 S펜 공짜로 줍니다. 태블릿 사면은 안 살 수 없는 이 키보드 케이스, 갤럭시 탭이 애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환율 문제 때문에 애플에서 가격을 더 올렸어요. 애플 펜슬이 무려 20만 원이나 합니다. 키보드 케이스의 경우에 트랙패드가 없는 모델은 27만 4천 원, 트랙패드가 있는 매직 키보드는 44만 9천 원, 갤럭시 탭은 트랙패드가 있는 모델이 19만 8천 원. 키보드와 펜슬 액세서리까지 모두 구매한다고 했을 때 아이패드를 사면 갤럭시보다 45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본체 가격도 사이즈가 비슷한 같은 체급의 것들끼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S8 울트라와 12.9인치는 138만 원으로 동일한 가격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촬영 2번 하는 거예요. 편집을 하는 사이에 아이패드가 환율 문제로 가격을 35만 원을 올린 거야.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S8 울트라가 아이패드 프로 12.9보다 화면 크기가 월등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35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11인치와 12.9인치 중간 크기에 위치한 갤럭시 탭 S8 플러스는 원래 가격도 이 두 모델 중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이 가격을 올렸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가 99만 9천 원에서 124만 9천 원이 됐어요. 자, 그 바람에 S8 플러스는 12.9인치보다 63만 원이 저렴하고 11인치보다 15만 원이 저렴합니다. 정작 사이즈는 11인치보다 큰데도요. 자, 갤럭시 탭 S8 똑같은 11인치인데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했을 때 원래 15만 원 차이 나던 게 지금은 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가격에서는 정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갤럭시 탭이 높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별로 어떤 태블릿을 누가 사야 될까? 깔끔하게 총정리하고 영상 맞춰볼게요. 고성능 태블릿이 필요하다.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사세요. 여러 앱을 동시에 띄워놓고 활용하고 싶다. 강력한 멀티태스킹 기능이 있는 갤럭시 탭 시리즈 사세요. 무조건 큰 화면이 필요하다. 14.6인치 현존하는 플래그십 태블릿 중에 가장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 사세요. 이북으로 책을 본다던가 악보 용도의 태블릿을 찾는다던가 PDF를 활용해서 공부해야 된다면 종이 비율에 최적화된 태블릿 4:3 기반의 아이패드 시리즈 사세요. 인강을 보면서 동시에 필기를 하고 싶다면 멀티태스킹이 중요하겠죠. 위아래로 상하 분할 가능한 갤럭시 탭 시리즈 사세요. 필기를 보기 좋게 정리하고 싶다면 예쁜 필기, 다이어리 꾸미기는 굿노트만한 어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굿노트 앱은 아이패드에만 있어요. 아이패드 시리즈 추천합니다. 드로잉을 위한 태블릿이 필요하다면 최고의 그림 어플 프로크리에이트가 있는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사세요.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같이 고사양의 작업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성능이 좋은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사야겠죠. 아이패드 프로에는 안드로이드에 없는 매력적인 전문가용 생산성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유튜브랑 넷플릭스만 볼 건데 영상 시청 용도의 태블릿 이용자들은 16:9 기반의 갤럭시 탭 시리즈를 사셔야 화면 손실 없이 꽉 채워서 넓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유저분들 중에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하는 분이라면 성능이 좋은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게임을 하면서 옆에 다른 걸 띄워놓고 사용해야 돼 하는 분들이라면 멀티태스킹에 특화된 갤럭시 탭 시리즈가 게임하기에 더 편할 거예요. 구매 가능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태블릿 가격과 주변 기기 가격이 합리적인 갤럭시 탭 시리즈를 사시면 같은 크기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태블릿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애플이 가격을 올려도 너무 올렸어요, 진짜. 제가 알려드린 기준을 토대로 여러분의 용도에 맞는 현명한 구매하셨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개의 리뷰는 정말 작은 채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 눌러서 다음 영상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100개의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